이마를 맞았더니 너무 무거워서 눈이 안 떠지고 좀 화난 것처럼 보여요. 얼굴에 단순히 주름만 한다 했을 때는 수입사는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맞아본 보톡스 중에 모든 주사를 통틀어서 푸르보톡스가 좀 많이 아픈 축에 속하기 때문에 보톡스 맞고 술 마셔도 돼요. 보톡스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요? 유지기간은 아까 얘기드렸듯이 보톡스가 정말 친근하고 쉬운 시술 같지만 상당히 하면 할수록 어려운 시술이다. 보톡스 굉장히 대중적이고 너무 좋은 치료인데 모르고 맞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 맞아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번에 보톡스와 개론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보톡스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3대장이 있어요. 이마, 미간, 눈가죠. 그래서 이마 같은 경우는 이마를 뜨는 근육들을 마비를 시키는 건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마를 맞았더니 너무 무거워서 눈이 안 떠지고 좀 화난 것처럼 보여요.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하면 부작용인데, 눈 뜨는 힘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웨거프에다가 이제 안검하수가 원래 좀 있으셨던 분들은 웬만하면 이마 보톡스는 안 맞으시는 편이 좋고, 맞더라도 기본 맞는 용량의 절반 정도 혹은 한 3분의 2 정도로 좀 낮춰서 맞아야 되거든요. 또 이마를 맞다 보면 이게 사무라이 눈썹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힘이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쪽 부분이 살짝만 리터치만 해줘도 교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술했던 병원에 가서 좀 리터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시술인데, 이마에 내천차 주름이 있으신 분들은 미간 보톡스를 맞으면 되는데, 미간 보톡스를 잘못 맞으면은 이 보톡스가 이쪽으로 흘러내려와 가지고 눈 쪽으로 와서 안검하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련이 되신 분들이 이제 해야 되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눈가 주름 같은 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빳빳하게 쫙 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요즘에는 조금 자연스럽게 그래도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담을 통해서 좀 니즈를 파악해서 넣는 편이고, 조금 지속기간 짧고 그렇게 하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자주 맞더라도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산이냐 수입산이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국산에서 만드는 보톡스 자체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기본 원가 자체가 싸졌기 때문에 시술하시는 분들도 조금 저렴하게 제공이 되는 부분이고, 수입산은 뭐가 좋냐, 특히 제오민 같은 것들은 한 번 더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보톡스가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확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성이 생기는 거를 아예 막고 싶다, 0%로 거의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제오민을 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비유하게 자차 보험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나는 사고가 나도 정말 돈을 거의 안 내고 완전 자차 보험으로 이제 처리하겠다, 1%의 가능성이라도 나는 확실히 마음 편한 게 낫다 하시는 분들은 수입산이 나은 거고, 사고가 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완전 자차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국산 보톡스를 맞아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내성이 생기기 쉬운 시술이라고 하면은 고용량의 보톡스를 넣었을 때, 보통 한 200-300유닛 이상을 넣었을 때 이제 내성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승모근 보톡스나 종아리 보톡스처럼 바디 보톡스를 했을 때 그 정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얼굴 보톡스 하는 걸로는 100유닛 이상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얼굴에 단순히 주름만 한다 했을 때는 수입산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즘 많이 하시는 스킨 보톡스는 근육이 아니라 좀 더 얕은 이제 피부층에 넣는 건데, 피부가 사실 면역 반응이 가장 조금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스킨 보톡스를 맞았을 때는 이런 내성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이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스킨 보톡스 너무 좋아서 자주 맞고 이제 해야 된다 하실 분들은 좀 수입산으로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어느 시술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느 성향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현명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보톡스 한 통에 있는 것들이 적게는 50유닛에서 많게는 200유닛까지 들어가 있어요. 보톡스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는 이제 농도의 이제 차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맞았을 때 몇 유닛이 들어가요 하는 게 정확해요. 스킨 보톡스를 했을 때는 보통 50유닛에서 100유닛 정도 들어가고, 턱 보톡스를 했을 때는 보통 50유닛, 측두근 보톡스 했을 때도 50유닛, 승모근은 100유닛에서 많게 200유닛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턱 보톡스라든지 측두근 보톡스, 바디 보톡스를 맞을 때는 어느 정도 용량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교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이제 트렌드였다면은, 요즘은 이거를 너무 없애면 이제 볼페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이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처럼 턱보톡스를 그렇게 강하게 맞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교곤은 살아남게 만드는 디자인 턱보톡스들을 많이 하고 있고, 본인에 맞게 디자인을 해주고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팔자 보톡스. 보통 여기랑 이쪽을 맞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세게 맞으면 말하거나 씹을 때 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자연스럽게 약하게만 넣는 편이에요. 이걸 완전히 마비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 자연스러운 걸 좀 타협을 해야 돼요. 잇몸, 옛날에는 좀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잇몸이 많이 보이시는 분들 있죠. 수술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약한 경우는 이쪽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이쪽을 올리는 근육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잇몸이 좀 덜 보여요. 그래서 보톡스만으로도 그런 잇몸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도 해결할 수가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은 또 이제 콧볼 보톡스도 많이 맞죠. 이쪽에 근육도 꽤 크기 때문에 콧볼이 좀 많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도 콧볼 보톡스가 쓰이고요. 다만 제가 맞아본 보톡스 중에는 모든 주사를 통틀어서 콧볼 보톡스가 좀 많이 아픈 축에 속하기 때문에 효과가 이제 크게 안 나올 것 같은 분들한테는 그렇게 권유하지는 않는 시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갈턱, 턱끝 쪽에 이제 했을 때 굉장히 좀 턱이 풀어지면서 굳이 필러를 안 맞아도 이제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입꼬리 내린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다 보면 여기 이제 내려가는 근육 있잖아요. 이것들이 너무 긴장이 큰 경우는 입꼬리가 내려간 그런 얼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마비를 시키면은 그런 근육이 마비가 되면서 좀 입꼬리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 V라인 보톡스라고 해가지고 플라티스마라는 근육이 이제 여기서부터 쭉 이제 올라가 붙어 있는 근육인데 이게 긴장이 되게 되면은 V라인이 없어져요. 보톡스를 이쪽으로 맞게 되면서 V라인을 조금 이렇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를 얄쌍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아래를 마비시켜서 착 달라붙게 만드는 이런 이제 시술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침샘, 비밑 침샘 이쪽이 불룩하신 분들 있죠. 이런 경우에는 침샘 보톡스를 맞으면 침샘이 좀 줄어들거든요. 근데 부작용으로는 조금 입이 마를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한두 달 정도는 조금 구갈 때문에 고생하실 수가 있다. 하지만 물을 또 많이 먹게 되니까 피부는 또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불편하실 수 있다는 거. 이 귀 밑에는 나이살이 되시면서 이쪽이 좀 커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 보톡스와 함께 다이어트를 했을 때 여기가 굉장히 빨리 이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땀도 결국은 분비가 되는 선이기 때문에 땀샘 같은 경우도 보톡스로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액취증이 좀 있거나 겨드랑이나 손바닥에 땀이 너무 많이 나시는 분들은 그쪽에 이제 보톡스를 맞아서 땀을 좀 줄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부작용은 손바닥이나 겨드랑이를 줄이게 되면 딴 데가 많이 나요. 하지만 이게 너무 손바닥이나 겨드랑이가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차라리 딴 데가 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보톡스가 참 다양하게 쓰이는 팔방미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보톡스 맞고 술 마셔도 돼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만 보톡스를 맞고 미니멈 한 이틀 정도, 48시간 정도는 안 마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술을 먹으면 염증이 굉장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게 술 때문에 혹시라도 갑자기 염증이 생겨서 뭐 붓거나 감염이 되거나 보톡스 효과가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술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톡스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주름 보톡스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만 나타나고 수입산 조금 좋은 보톡스일수록 조금 빨리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육이나 이런 침샘 같은 경우는 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육이 조금 클수록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유지 기간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까지 가고 보통 6개월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제 어떤 걸 맞으시냐에 따라 좀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쓸수록 빨리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톡스가 정말 친근하고 쉬운 시술 같지만 상당히 하면 할수록 어려운 시술이다.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의사분한테 시술을 받으실 때 자기의 근육을 잘 아는 의사에게 받았을 때 좋은 결과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톡스 아케론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보톡스 근육까지 복원시키는 피부 보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